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매년 첨단 기술들이 집약된 신제품들이 소개되는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 바로 CES죠. 큰 행사인 건 알겠는데 내가 왜 이 CES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 하고 의심하셨던 분들, 한 $10,000 정도의 공짜 쿠폰이 생겼다고 생각하시고 그 공짜 쿠폰으로 최고 최신 기술을 장착한 전자제품 하나를 지금부터 골라본다. 그런 마음으로 집중진단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의견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CES 2021로 우리를 안내해줄 두 분 소개드립니다. 김덕진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부소장, 그리고 이효훈 IT 칼럼니스트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매년 이맘때 정말 신기술의 향연 CES가 지금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죠. 5일 개막.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지금 개막을 했죠. 했네요. 예. 올해는 뭐 7일까지만 열린다고 하루가 좀 줄었다는데 예. 워낙에 많은 기술, 많은 제품들이 나와서 조금 소비자들이 헷갈릴 텐데 두 분의 전문가들 이번 CES 2022 키워드가 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두 분 뭐 키워드를 꼽는다면? 네, 저는 이제 이게 CES니까 그 CES로 한번 약자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좀 새롭게 정의하는 CES에서 C는 일단 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동차, 네, 카. 그렇죠. 근데 이제 자동차가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최근에는 우주까지 이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모빌리티의 범위가 어디까지일까? 뭐 전기차, 상업용 우주 비행기, 드론, 바다 해양 기술까지 다양한 것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예. E는 이제 environment, 환경입니다. 환경. 네, 뭐 올해 CES를 친환경 경연장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할 정도로 정말 많은 환경과 관련된 기술들이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 S는 스페이셜이라고 뽑아봤는데요. 스페셜? 네, 스페이셜 그러니까 공간이죠. 공간. 네, 그러니까 공간이라고 하면 새로운 공간을 얘기하는 메타버스에 대한 다양한 접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예.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암호화폐 같은 다양한 키워드들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CES니까 카, 그리고 environment, 환경, 네. 그리고 spatial, 공간, 뭐 이런 걸 세 가지로 우리 김덕진 부소장이 꼽아주셨고요. 이은 칼럼니스트는 어떤 걸 꼽으셨어요? 보통은 이제 로봇이나 모빌리티 아니면 이제 헬스케어 이런 걸 많이 꼽긴 하시는데요. 제가 꼽은 그 키워드는 방향키입니다. 방향키. 예, 작년까지만 해도 여러 가지 회사들이 앞으로 어떤 엔진을 갖추고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막 고민하면서 엔진을 굉장히 찾는 분위기였거든요. 예. 근데 올해는 엔진은 찾았고 이 엔진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라고 어느 봤을 때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 방향키를 이제 방향키. 딱 잡고 이제 이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다들 확고하게 선언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꼽은 키워드는 방향키입니다. 방향키. 그러니까 그 방향이 혹시 제가 제대로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환경 쪽이냐 아니면 무슨 뭐 첨단 뭐 그런 겁니까? 어떤 방향? 예를 들어서 뭐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 같은 걸 생각하면서 이 로봇이나 이쪽으로 이제 다음에 다양한 디스플레이 활용 이쪽으로 가겠다라고 예. 한 거고, 뭐 LG 같은 경우는 로봇이랑 다음에 전장이랑 이쪽으로 이제 가겠다라고 딱 그 모델 바꾼 거죠. 네.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CES가 원래는 가전쇼였는데 예. 요즘엔 보면은 거의 그냥 지구를 구하는 기술 수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의 범위가 예. 정말 모든 곳에 뻗었다. 뭐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전체적인 키워드 봤고요. 제가 모두의 이제 시청자들하고 그런 말씀을 했는데 한 $10,000 정도 있으면 이 CES에 나오는 제품이나 기술 중 뭘 사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한번 좀 쳐다보면 조금 더 관심도가 높아질 것 같다고 그러는데 $10,000가 있다. 그러면 우리 이효훈 평론가님 우선 뭘 사고 싶으세요? 이게 굉장히 좀 애매한 금액이어가지고 $10,000가. 네. 그러니까 제가 정말로 사고 싶었던 건 이제 미디어 체어라고 불리는 제품이었는데 예. 이 제품은 컨셉 제품이어가지고 그 시중에 나오질 않을 거고요. 그래서 그럼 가장 초대형 TV를 사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 제품 또 가격이 $10,000를 훨씬 넘어갑니다. 훨씬 넘어요. 예. 네. 저희가 좀 돈을 더 많이 들였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결국 그 현실적으로 $10,000 가지고 살 수 있는 걸 찾아봤더니 이제 80인치대 OLED TV 80인치 예. OLED 예, 그리고 TV. 또 이게 실제로 나와가지고 약간 좀 할인이 되면은 예. 덧붙여서 이제 뭐 게이밍 노트 PC 정도까지 더해서 사면 딱 되겠다라는 네.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OLED TV를 고른다. 역시 뭐 TV가 우리나라가
LG전자, 삼성전자 최고의 TV니까 네. 그럴 수 있겠고요. 우리 김덕진 부소장님 뭘 고르셨어요? 네, 저는 컨셉이긴 하지만 신기한 것들을 위주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현대에서 얘기하는 모베드가 너무 탐나더라고요. 네. 모베드, 그게 뭡니까? 일종의 그 우리가 말하는 개인형 모빌리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말 생긴 건 단순합니다. 그냥 바퀴 4개 달렸고 판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뭐 계단이라든지 아니면 전후진 뭐 이런 것들이 다 돼요. 그럼 저 위에다가 보시는 것처럼 뭐 짐을 올린다거나 아니면 유모차를 올린다거나 심지어 뭐 컵 같은 걸 올려놓으면 흔들림 없이 움직이거든요. 다양한 그 각도의 조정이 자유롭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움직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니까 네. 정말 그 위에다가 어떤 걸 올리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림들을 그려볼 수 있어서 예. 저희 좀 관심이 있었고 또 한 가지 또 신기한 거 꼭 이거를 제가 2019년에 입어보고 싶었는데 못 입어본 게 예. 테슬라 수트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테슬라 수트. 네, 뭐 우리가 아는 테슬라랑은 상관없는 회사긴 한데 네. 쉽게 말하면 VR, AR 기기를 꼈을 때 온몸에 햅틱 센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할 때 실제 게임에서 누군가 총을 제 가슴에 쐈다라고 네. 하면은 이게 전기 충격이 제 가슴에 오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온몸에다가 전기 수트를 입는데 예. 이게 실제로 지금 뭐 아직 판매는 하는 것 같지 않은데 $5,000 정도에 지금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5,000밖에 안 해요? 네, 근데 이게 뭐 아직은 완벽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6년도부터 이제 개발을 했었고 네. 지금도 계속 혁신상은 타고 있는데 거기에 뭐 장갑까지 하면 대충 그 정도 돈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좀 골라봤습니다. 네, 아주 서로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좋은 제품들을 골라보셨는데, 자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새로운 제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저 이효원 평론가님께서 TV를 이제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 OLED TV 요즘 뭐 TV, 노트북, 뭐 스마트폰 결국은 표출되는 이 디스플레이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새로운 기술을 탑재한 많은 이제 디스플레이 기술들이 보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어떤 기술들이 이렇게 좀 나왔어요? 일단은 기존에 있던 OLED를 좀 이제 고급화시킨 이런 TV 쪽 기술들이 하나가 있었고요. 네. 다른 하나는 기존에 있던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TV 같은 경우는 기존 OLED가 있고요. 예. 이 OLED를 조금 개량한 이제 퀀텀 닷 쪽 디스플레이들. 퀀텀 닷 디스플레이는 예. 뭔가요? 네. 그 안에 이 컴퓨터, 이 TV 백라이트가 예. 없어진 게 이제 OLED잖아요. OLED는 근데 그렇죠. OLED가 그 바라는 빛에 색을 입혔을 때 네. 예전에는 컬러 필터란 걸 써가지고 색을 입히기 때문에 색깔이 아주 약간 좀 약간 탁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일반 OLED인데 예, 네. 이 컬러 필터를 제거하고 퀀텀 닷 발광점이나 물질을 이용해가지고 네. 여러 가지 이제 색깔을 조절하게 되는 겁니다. 어. 그래서 그 기존에 있던 OLED보다도 조금 더 선명하고 화사하고 풍부한 화질을 제공할 수 있는 그래서 좀 크고 고해상도 디스플레이에 맞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퀀텀 닷 디스플레이. 예. 삼성전자가 내놓았다는 거죠? 네, 이번에 삼성이 내놓은 그 기술이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미니 LED랑 마이크로 LED 같은 기술들이 있는데 네. 이 뒤에 있는 미니 LED는 백라이트를 굉장히 작은 LED를 이용해 가지고 빛을 내는 최근에 이제 그 애플의 아이패드 프로에 적용됐던 그런 기술이고요. 예. 그다음에 마이크로 LED는 말 그대로 이 픽셀 하나하나가 그 LED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꽉 채워놓은. 마이크로 LED. 예, 그래서 정말로 좋은데 정말로 비싼. 그 대신에 이게 가지고 있으면은 굉장히 큰 디스플레이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예. 그 정말로 저희 뒤에 보이는 저런 디스플레이를 한 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이어가지고 좋긴 한데 너무 비싼. 하지만 그래요? 앞으로 이쪽으로 나갈 거라고 보여주는 이런 예. 기술들이 있었고요. 그럼 실제로 그런 디스플레이 기술이 시연이 돼서 TV로 지금 곧 나오거나 판매되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디스플레이 관련해서는? 네, 보통 이제 디스플레이가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초대형 것들이 나오면 한 1, 2년 혹은 2, 3년 안에 상용화도 많이 됩니다. 뭐 예. 예를 들어서 LG가 이제 2019년부터 내놓았었던 이른바 경첩형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것들이 예. 있었잖아요. 그게 2019년에 CES쇼에서 이제 나왔었는데 예. 그 실제 우리 삶에 한 2021년 뭐 이때 초 혹은 2020년 후반이었으니까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면 상용화가 어느 정도 되는 스케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저는 오히려 그것보다 더 미래의 그림이 또 관심이 있더라고요. 왜요? LG에서 나왔던 투명 OLED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투명한 네. OLED다. 네. 그러니까는 밖이 보이는 투명인데 예. 그 안에 화면이 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디서 쓸 수 있느냐? 이번에 나오는 게요. 예. 예를 들면 지하철 유리창이 유리가 아니라 디스플레이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밖을 보면서도 그 안에서 뭐 날씨 정보가 나온다든지 여러 가지 정보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밖을 보면서도 네.
그 투명 OLED 그럼 광고도 활용할 수 있겠네요. 충분히 그렇게 되고요. 또 예. 이제 이런 것들도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자동차의 유리를 이러한 투명 OLED로 만들었다라고 예. 하면은 자동차가 지나갈 때 그걸 다 찍고 있을 거잖아요. 그럼 예. 실제로 지나간 곳인데 우리가 저거 뭐지라고 하면서 저 빌딩 뭐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길은 지나갔는데 이게 디스플레이니까 옛날 화면을 돌려보듯이 100m 전에 있었던 건물을 다시 보거나 예. 그 안에서 뭔가 터치를 해서 뭐 쇼핑을 할 수 있거나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상상들을 해볼 수 있는 좀 흥미로운 디스플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용 유리를 디스플레이 OLED 투명한 걸로 할 경우는 안전에는 조금 걱정스러울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전면보다는 뒤에 후면에 있는 것들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OLED TV 경쟁이 삼성전자, LG전자 뭐 치열할 것 같은데요. 예. OLED TV를 삼성이 그동안 안 내놨잖아요. 예. 올해 뭐 나옵니까? 그럼? 예, 올해 저희가 이제 LG 삼성 합작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 LG 쪽에서 패널을 받아서 드디어 이제 삼성에서도 OLED TV를 내놓습니다. 받아서 내놓기로 했어요? 예, 내놓기로 했고요. 일단 내놓으면 아무래도 삼성에서 내놓는 순간 LG보다도 좀 많이 팔릴 수가 있다라는 예상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예, 그 때문에 지금 OLED TV 시장 자체가 좀 굉장히 좀 넓어진다. 그래서 덕분에 좀 가격도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OLED 기대를 좀 하고 가격이. 있습니다. 네. 예. 관련 부분의 어떤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의 수요도 좀 늘어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다 같이 자.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OLED가 뭐 새로 완전히 접거나 뭐 다른 여러 형태의 그런 건 안 나왔습니까? 이번에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지금 그 시제품으로 나왔던 게 예. 플렉스 S, 플렉스 G, 뭐 플렉스 노트 이런 제품들인데요. 그건 어떻게 이름 그런 그대로입니다. 예. 플렉스 S 같은 경우는 이렇게 S자 형태로 접힙니다. S자로 예, 접힌다. 두 번 이렇게 있으면은 이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그 두 번 접을 수가 완전히 있는. S자로 예. 접힌다. 예. 그다음에 G 같은 경우는 이렇게 G자 형태로 접힙니다. 그리고 플렉스 노트 같은 경우는 27인치 정도 되는 대형 디스플레이인데요. 예. 이거를 이렇게 접어서 음. 가지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네. 요거는 나중에 그 노트북 컴퓨터 같은 경우에 양옆에 펼쳐서 쓰고 다음에 이제 반쯤 접어가지고 반은 이제 타이핑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 접는 디스플레이 기술, 우리 한국의 기술을 혹시 뭐 중국이나 미국 못 따라오고 있는 거죠 지금? 어떻습니까? 네, 여러 가지로 실제 그러니까 실제 CS의 가장 장점 중에 하나는 직접 디스플레이를 가서 볼 수 있다는 건데요. 뭐 예. 예를 들면 예전에 2019년에도 로열에서 예. 뭐 처음으로 플렉서블 뭐 이런 디스플레이를 만들었다 해서 실제 봤거든요. 근데 실제 상품이 좀 상당히 조약한 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최초 얘기를 하더라도 실제 가서 보면은 이런 디스플레이는 딱 차이가 보이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디스플레이 뭐 능력은 대단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죠. 예. 또 이 최고의 디스플레이 기술이 구현된 TV의 용도가 더욱더 다양해지는 뭐 그런 게 좀 보여졌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 예전에는 TV 같은 경우는 이제 TV를 어떻게 하면 잘 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네. 좋은 영상이랑 좋은 음향을 들려줄 것인가에 신경 썼다라고 하면 이제 거기에 더해가지고 안에 굉장히 좀 다양한 여러 스마트 기능을 이제 집어넣기 시작했더라고요. 특히 삼성 같은 경우는 뭐 게이밍 허브 같은 기능을 넣어가지고 예. 저희 클라우드 게이밍이라고 해서 그 굉장히 고사양의 게임을 예. 저쪽 그 클라우드 서버에서 실행시킨 다음에 예. 그 스크린만 받아오는 방식으로 해서 플레이하는 방식이거든요. 음. 그래서 그 이걸 이용하게 되면 TV에서 예전에 그 가정용 게임기에서 즐길 수 있었던 그런 게임들을 바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서비스 회사랑 계약을 맺어가지고 직접 제공을 해주기로 했고요. LG 같은 경우는 이제 원격 의료나 이런 것 원격으로 검진을 받거나 예. 아니면은 이걸로 이제 같이 그 피트니스 선생님이랑 같이 운동을 한다거나, 네. 이런 서비스랑 계약을 해가지고 같이 이제 TV를 굉장히 다양한 24시간 놀리지 않고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네. 가장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TV 안에 NFT 아트 판매 기능을 넣었다는 거예요. NFT 아트의 판매 기능. 예, 맞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가능할까요? 쉽게 생각을 하면 네. 우리가 TV라고 하는 건 집안에서 가운데 집안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좀 흥미로운 움직임이 예. NFT 아트라는 것 자체가 눈에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디지털 파일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네. 비싼 NFT를 사면 실제로 우리가 미술 작품처럼 TV에 넣어서 요즘에 보내주는 곳들이 있어요. TV에 넣어서 보내준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일종의 전자 액자처럼 NFT 어떤 아트를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럼 이런 관점에서 아예 그냥 삼성 같은 그
어떻게 보면 플랫폼, TV 안에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직접 TV 안에서 내가 NFT 아트를 구매하고 그런 것들을 사서 바로 볼 수 있게 바로 한다면 볼수 있게 한다. 집안에서 TV가 한 대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럼 집안에 TV가 예. 여러 대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예요. 여러 대가 된다? 네, 뭐 예를 들면은 첫 한 대는 정말 TV를 보는 용이고, 아. 네, 나머지는 뭐 액자처럼 우리가 디지털 아트를 보여주는 형태가 될 것인데, 예. 그 안에서 내가 가진 NFT의 영상들이나 이미지들이 계속 보여지게 되니까 아. 이런 관점에서 좀 이번에 삼성에서 또 새로운 좀 어떤 관점으로서 이런 기능을 넣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기능이 바로 지금 상용화되는 거예요? 네, 아니면- 실제로 지금 이번에 나와 있던 예. 여러 가지 제품 중에요. 예. 좀 고급형 모델의 이런 NFT 거래 플랫폼을 스마트싱즈 안에 탑재를 합니다. 예. 네, 그렇게 되면은 이미 지금 TV 안에서도 뭐 IPTV나 이런 거 없이도 그 안에서 뭐 컨텐츠를 사서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자체적으로. 그럼 그렇게 사서 보는 거에 NFT 아트도 구매를 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요즘 것 같습니다. NFT에 관심이 워낙 많아서 이런 디지털로 등록된 이 예술 작품에 대한 기대가 크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있군요. 지금 시청자가 하나 여쭤본 게 있는데 삼성전자 프로젝터 이번에 뭐 나왔잖아요. 네. 뭐 캠핑 갈 때도 활용할 수 있다. 원하는 위치에서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것. 네. 그 이름이 뭔가요? 그건 어떤 기능이? 그게 지금 제가 실은 예. 그거 같은 경우에 제가 사고 싶은 현실적 구매 아이템 3번에 넣어놨어요. 왜냐면 이게 가격 안 나오지 않았어요? 아, 근데 약 대략 그 가격이 지금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간 $899 정도, 네. 한 $900 정도가 됩니다. $1,000가 안 되네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저렴하고요. 예. 이게 제일 좋은 장점은 말씀해 주신 대로 저기 상당히 작고 예. 180도 이렇게 회전이 되고 네. 그러니까 뭐 누워서 본다든지 예. 캠핑 가서 본다든지 이렇게 네. 좀 즐길 수 있는 상품이다. 뭐 이렇게 예, 얘기할 수 있을 것 예, 예. 같습니다. 저도 갑자기 그 이름이 아까 생각이 안 네, 나서. 더 프리스타일이라고 네, 하는 더 제품인데요. 더 프리스타일. 지금 네. 화면에 보니까 저는 캠핑 갈 때 이렇게 프로젝터잖아요. 지금 네네, 그렇죠. 나오네요.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거. 네. 네. 그리고 프로젝트를 안 쓸 때는 이제 스피커 같은 걸로 쓸 수가 있고 스피커로 쓸 수 조명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조명으로도 예, 위에 네. 달아놓고 그냥 빛을 쏘면은 그대로 이제 조명으로 쓸 수가 조명이 있고 되고 예. 평소에 스피커로 하다가 뭔가 좀 TV 형태로 하려면 이제 쏴서 프로젝터로 쓸 수가 프로젝터로 있고요. 쓸 수 네, 있고. 왜냐면 저게 이제 외장 배터리 그냥 뭐 USB 외장 배터리로만 연결이 되니까 예. 그냥 스마트폰하고 저거 하나만 갖고 가면 이제 뭐 어디를 가든지 영화관을 만들거나 뭐 나만의 어떠한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많은 기술들이 가능한 게 이제 그 칩 기술 아니겠습니까? 이 반도체 칩 기술인데 이번에 뭐 새로운 그 칩 기술이 선보였다는데 미국의 인텔, 뭐 AMD, 엔비디아 어떻습니까? 어떤 기술들이 나왔습니까? 지금 이번에 특이하게 원래 CES에서 이렇게 칩 관련 얘기가 많이 나온 적이 없었는데요. 예. 근데 인텔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그다음에 AMD도 그렇고 각각 그 새로운 모바일 칩셋을 지금 공개를 하면서 예. 본격적으로 또 대놓고 상대방과 비교를 하면서 지금 그 경쟁이 좀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는 이번에 12세대 그 모바일 고 프로세서를 이제 공개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게 보통 그 H 시리즈, U 시리즈, P 시리즈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종류별로 합쳐가지고 이번 공개한 게 대충 이제 29개 제품. 29개 네, 되는 종류 여러 가지 종류로 다 나뉘면 크게는 세 가지 시리즈인데 예. 이 중에서 다 합쳐가지고 한 29가지 제품을 이제 공개를 했고요. 예. 이게 기존에는 인텔이 주로 이제 CPU 시장을 장악을 하다가 최근에 이 AMD에 굉장히 많이 추격을 당했습니다. AMD에. 예,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그 잘 공개하지 않고 좀 천천히 가려고 했던 기술들을 지금 다 쏟아부어 가지고 만든 게 이번에 12세대 인텔 CPU거든요. 예. 그러면서 성능도 지금 굉장히 좋아지고 그 노골적으로 AMD보다도 몇십 % 이상 더 좋아졌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보여줄 정도였으니까요. 지금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 맞서서 AMD도 다시 이제 모바일 프로세서를 공개를 했습니다. 모바일 프로세서. 네, AMD 같은 경우는 내 안에 여러 가지 지금 뭐 그래픽 기능도 같이 탑재한 것이 이제 특징인데요. 예. 예전에 비해서 한 20-30% 이상 좋아져서 우리 CPU 하나만 있으면은 뭐 여러 가지 게임도 즐길 수 있다. 그리고 이게 부족하면 우리가 그래픽 그 칩을 따로 공급해 줄 테니까 이걸 이용해서 좀 봐라 하면서 지금 또 가격도 좀 쌀 것이다. 라고 지금 이제 공개를 했고 예. 퀄컴 같은 경우는 여기서 약간 좀 빠져 있는데 대신에 이제 MS랑 손잡고 같이 이제 AR 칩셋을 공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갑자기 3090 Ti인가 최신 프로세서를 탑재한 그 그래픽 카드를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는데 최신 기능을 담지 한 예. 그래픽 카드 엔비디아. 네. 네. 네, 공개를 했는데 그것을 실제로 소비자들이 가질 수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무슨 뜻입니까? 왜 아무도 할 수 없죠? 요즘에 CPU가요 네. 거의 그러니까 너무 동날 수준이다 보니까 아. 이제 그것을 이제 접근하는 게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예. 가격대도 워낙 비싸지는 뭐 이런 가격대도 기술들도 그렇고. 있죠. 네. 근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말씀 주신 대로 왜 지금 이 타이밍에 그렇게 많은 CPU들이 쏟아질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네, 왜 그런가요? 그랬더니 역시 그 얼마 전에 나왔었던 애플의 맥북 프로가 워낙 이게 강력한 위력을 보여줘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맥북 프로. 네, 이번에 나오는 포인트들이 뭐냐면 대부분 다 엄청난 고성능 등을 노트북에서 할 수 있다는 게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노트북에서 할 수 네, 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뭐 영상 편집을 하든 게임을 하든 이런 것들이 컴퓨터 데스크탑에서 했어야 예. 됐는데 이번에 나오는 걸 보면 대부분 다 이게 고성능 노트북에서도 이제 영상 편집도 가능하고 그리고 아주 좋은 게임들도 가능합니다라는 어떤 뉘앙스거든요. 근데 그게 말씀드렸던 거죠. 최근에 나왔던 애플 맥북 프로가 그거를 해내고 있어요. 노트북인에도 거의 워크스테이션급의 네, 기능을 기능을 보여주니까 보여준다. 결국에는 옛날처럼 운영 체제 중심이 아니라 똑같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게임을 하거나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의 목적에서 그들이 밀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좀 보여주는 움직임이 아닐까라고 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급 노트북의 경쟁이 점점점 더 치열해지겠네요. 예, 근데 여기에서 하나 더 덧붙이면은 결과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건 데스크탑이랑 모바일 프로세서인데요. 이 인텔도 그렇고 AMD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애플도 그렇고요. 다들 노리고 있는 건 결과적으로는 서버 시장입니다. 서버 시장. 예, 이렇게 오. 소비자용 컴퓨터 시장에서 우리 CPU가 많이 팔리면서 안정성 인정받으면 이 안정성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서버용 컴퓨터도 서버용 칩으로도 이게 도입이 되게 이걸 되거든요. 써라. 지금은 인텔이 아무리 못해도 서버 쪽은 다들 인텔을 쓰는 이유가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기 네. 때문인데요. 지금 AMD가 그 일부분을 뺏어가고 있고 네. 애플도 이걸 계속 노리고 있습니다. 서버용 시장은 이쪽 굉장히 이익이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쪽 지금은 노트북 이 CPU를 얘기하지만 노리고 있는 것은 서버 시장이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또 관심 있게 본 게 역시 로봇입니다. 어제 보니까 뭐 오늘도 계속 나오던데 현대차, 네. 뭐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 전시를 자동차는 거의 없고 로봇 전시를 많이 했다고 그래서 네. 로봇도 다양한 로봇가 전시된 것 같은데 우선 현대차 그 스폿 네, 개 로봇 그렇죠. 뭐 기능이 뭐 대단히 뛰어난 거 그러니까 보이네요. 저는 항상 되게 궁금했었던 게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네. 실제로 현대차가 인수하고 무엇을 할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는데 네. 그 궁금증에 대한 그림을 그래도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준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스팟이라고 하는 거는 예. 뭐 우리 현대가 이제 인수하기 전부터 있었던 거고요. 그걸 어떻게 쓸까에 대해서 공장에서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사람들이 뭐 벽돌을 나르거나 움직일 때 그런 예. 부분에서 이제 도와주는 예를 들면 저 등에다가 벽돌을 싣고 혹은 뭐 뜨거운 분야도 다니고 막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스팟의 의미는 단순한 이 로봇 기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에 현대에서 얘기한 게 메타버스라고 하는 컨셉을 같이 얘기를 했어요. 메타버스에 결합한다. 네, 어떻게 그러니까 하겠다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 그런 겁니다. 가상의 공장에서 실제로 뭐 어떤 짐을 옮겨요. 그럼 그 옮긴 거를 그대로 이 로봇 개가 그거에 대한 그 명령을 받아서 똑같이 현실의 공장에서 짐을 옮기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굳이 공장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가상의 어떠한 공간에서 하는 액션들을 네. 실제 로봇들이 대신해서 일을 해주는 이런 개념.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부터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디지털 쌍둥이라는 개념을 얘기했는데 이런 관점에서 이번에 나왔던 현대차의 좀 메시지는 향후에 우리의 산업이 단순히 자동차뿐만 아니라 공장이나 공정 혹은 디지털의 모든 분야까지 넘어가겠다. 그래서 네. 거기에서 핵심은 모빌리티다라고 하는 분야를 좀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예.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잠깐 화면에서 나왔는데 화성 모습이 보였는데 화성에서 하는 게 어떻게 집에서 느낄 수 있는 저 스폿 로봇을 통해서 예. 어떻게 그 작동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 기술이라고 네. 하는데요. 그 굉장히 빠른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쪽에서 움직임을 그대로 이쪽으로 피드백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동시에 이쪽에서 움직이는 것을 다시 이쪽으로 이제 피드백을 주는 건데 예. 실은 예전부터 많이 쓰이고 있는 기술이긴 합니다. 포스 피드백이라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항공기를 운전할 때 예. 이 항공기 조종관에 느껴지는 이런 힘들이나 아니면 저희가 무엇인가를 이 공장에서 조작할 때 느껴지는 것들이 이 로봇이 느끼는 걸 사람이 느끼고 사람이 느끼는 걸 그대로 다시 이 로봇한테 전달하는 기술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원격으로 멀리 떨어져 가지고 서로 힘을 주고받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예. 같고요.
그렇군요. 혹시 뭐 그밖에 좀 눈에 뜨는 로봇 다른 로봇은 없었습니까? 로봇 기술이 이번에 참 많이 나왔어요. 네. 특히나 우리가 알기로는 삼성, LG에서도 다 로봇 기술이 나왔고요. 삼성, LG도. 네, 그리고 뭐 또 뭐 그 외에 국내 또 해외 기업들도 많이 나왔는데 네. 간단하게 뭐 삼성, LG 얘기를 좀 하면 네. 삼성은 이제 집안에서 나의 보조 혹은 나의 집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로봇을 두 가지를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 하나는 팔이 달려 있지 않고 눈만 있는 로봇이 있고요. 그래서 눈만 있는 로봇. 그래서 그 로봇이 저를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주인님 뭐 해드릴까요? 뭐 이렇게 하거나 예. 이게 뭐 집에 있는 뭐 가전기구, 뭐 예를 들면은 뭐 로봇 그 청소기 이런 것들을 움직이기도 하고요. 예. 그다음 팔이 달려 있는 로봇이 있는데 예. 그거는 뭐 예를 들면은 집안에서 집안일을 도와준다거나 설거지를 대신하거나 이런 약간 컨셉에 가까운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LG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형태이긴 한데 이게 좀 사용성이 달라요. 예를 네. 들면은 길 안내를 도와주는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살균을 해주는 로봇도 있습니다. 살균도 네. 해요. 그 예를 들면은 지금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네. 살균봇이라고 해서 살균을 할 수 있는 그 센서가 있고 그것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움직이는 뭐 예. 이런 형태들도 있었고요. 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거는 영국에 있는 엔지니어 아트라고 하는 곳에서 예. 휴머노이드 로봇 아메카라는 게 나왔어요. 휴머노이드 로봇. 네, 근데 이게 실제로 사람의 표정을 거의 완벽하게 따라하는 수준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이거 보면은 이상한데 어색한데 할 정도로 상당히 자연스러운 표정들까지 구현할 수 있는 수준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로봇의 미래가 어디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많은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약간 다른 쪽을 봤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로봇이라고 생각하면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자판기형 로봇이 해가지고 뭐 피자 제조 자판기 이런 것들을 저절로 알아서 해주는 또는 예. 뭐 커피 로봇 이런 것들이 있고 다른 것들은 보면 대부분 다 아래에 움직이는 바퀴가 달려 있고 예. 위에 디스플레이 또는 팔이 달려 있을 겁니다. 이 각자 역할이 지금 다른데 두 개를 합쳐놓은 형태의 자율주행 로봇들을 최근에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재밌게 눈에 띄었던 게 일본에서 만든 것 중에 그 예. 요카이라는 요카이. AI가 만들어주는 라면 로봇이 있습니다. 라면 가게 형태로 생겼는데요. 예. 라면을 주문하면 안에서 로봇이 이렇게 라면을 만들어가지고 아, 앞에 라면 딱 생겼다? 내모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도 있었고 다른 하나가 그 존 디어라고 있습니다. 예, 미국에. 미국에서 2대 트랙터 업체 중에 트랙터 하나인데 회사죠. 이번에 그 완전 자율 농업 트랙터를 선보였습니다. 완전 자율 농업 예, 트랙터다.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은 이 밭에다가 트랙터 갖다 놓고 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씨를 심어라고 얘기하면 혼자 땅을 다 갈고 혼자 씨를 다 심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 기술이 진보했어요? 이게 사람이 없어도 되는 첫 네. 번째 자율주행 트랙터가 이번에 존 드디어 디어에? 등장했거든요. 예, 그거 정말 필요할 것 같네요. 네, 실제로 농업 기술에서 도와주는 거에서 예. 또 두산에서 나왔던 것 중에 또 예.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예. 사과를 따주는 로봇들도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사과. 네, 그만큼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농업 기술 쪽에 우리나라가 네. 좀 전 세계적으로 좀 인력이 부족해지고 있거든요. 뭐 사과만 따겠습니까? 네. 배도 따고 귤도 따고 그런 로봇이 다 나오겠네요. 네, 그런 것들처럼 농업을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협업 로봇들도 최근에 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로봇 재밌었고요. 또 이 헬스케어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인데 그런 것 같은데 헬스케어 기술이 많이 이제 나왔다는데 칼럼니스트 이원 칼럼니스트님 어떤 것들이 좀 나왔어요? 이번에 헬스케어 기술이 여러 가지 종류가 나왔는데 그 실질적으로 나온 것들 보면은 하나가 코로나를 검사하는 기술이 코로나 하나가 검사. 있었고요. 네. 다른 하나는 이제 건강을 관리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었고, 근데 이 건강 관리는 펠로톤이나 아니면 LG에서 내놨던 이 뭐 라이딩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해가지고 그 직접 자전거를 타고 내가 이 어떤 가상현실 속에 들어가 있는 느낌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술이 하나가 있다라고 치면. 다른 한쪽으로는 이번에 CES가 재밌었던 게 네. 저희 딱 방문하신 분들한테 다 이 검사 키트를 나눠줬어요. 처음 들어갈 때 앞에서 진단 키트? 예, 진단 키트를 해서 침 한 번 뱉으면 한 15분 정도 있으면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아, 그래요? 예, 그런 것을 무료로 다 배포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한 5분만 있으면은 바로 코로나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있었고요. 예, 예. 동시에 이제 유럽 쪽에서 나온 기술인데 그 그래핀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그 코로나를 검사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 있습니다. 이건 장점이 플라스틱 같은 걸 검사를 하기 때문에 검사를 한 내용을 바로 스마트폰으로 통보를 해가지고 심패스를 쓸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런 용도로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집에서 쓸 수 있는 간이 소변 검사 키트 이런 것들까지 좀 굉장히 지금까지 이걸 굳이 집에서 해야 되나 네. 싶은 것들을 다 체크하고 검사할 수 있는 기술들이 나왔습니다. 아, 다양한 체크 검사 기능이 있는 것들요. 그리고 국내 심리 치료 기술들도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심리 치료 기술. 네, 왜냐하면 코로나 블루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예. 코로나 때문에 우울하잖아요. 예. 그래서 사람의 심리나 멘탈을 관리해주는 서비스도 많았는데 그중에서도 한 가지 인상 깊었던 게 국내 스타트업 중에 룩시드 랩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루키드 앱스. 룩시드 룩시드 랩스라고 앱스. 하는 네. 회사가 있는데
VR을 통해 가지고 네. 우리가 VR 게임을 하고 있으면 사용자의 뇌파 혹은 안구 움직임 등을 분석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치매 혹은 인지장애 이런 걸 이제 분석해내는 거예요. 룩시드 랩스에서.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술을 통해서 우리의 심리나 외부적 안쪽의 상태까지도 검사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예,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요. 우리 메타버스 뭐 새로운 화두인데 관련 기술 많이 나왔을 텐데 이원 평론가님 어떻습니까? 어떤 기술이 좀 메타버스 분야에서 좀 소개해 주실 분? 제가 보기에는 그 몇몇 지금 중국이나 일본 쪽 회사가 이쪽에서 좀 VR, AR 헤드셋을 좀 많이 선보였었거든요. 예. 소니 같은 경우도 이제 새로운 VR 헤드셋을 이제 선보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중국 TCL 같은 경우는 안경처럼 생겼는데 딱 쓰면은 대형 디스플레이가 보이는 이런 장치를 시제품을 선을 보였습니다. 그밖에 일본의 뭐 파나소닉 같은 경우도 AR 글래스, 그 VR 글래스를 다 근데 생긴 게 정말 안경 같아요. 네. 요즘 나온 것들 제품 특징이 정말 안경 같은 이제 VR 글래스들이 그렇게 좀 단순하게 나오고 생겼다 이거죠. 예. 조그맣고. 예. 왜냐하면 AR, VR 기술이 아무래도 이게 하드웨어가 워낙에 커서 사용이 좀 어렵잖아요. 네. 그런 게 많이 나왔어요. 예, 옛날 그 SF 영화에서 보이는 그런 안경 같은 거 딱 쓰면은 바로 이제 눈앞에서 여러 가지 광경을 즐길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이 좀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예. 이런 부분들이 좀 제대로 대중화되면은 사람들이 좀 쉽게 메타버스에 좀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메타버스가 대중화되기 위한 많은 기술들이 나왔군요. 네, 지금까지 CES 2022 우리를 안내해 준 두 분 고맙습니다. 김덕진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부소장 그리고 이효훈 IT 칼럼니스트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